네,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를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액으로 접근을 하셔서 가장 큰 수익을 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재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재개발 투자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시고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강의를 이제 보시게 되면 재개발 진행 절차라고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재개발 진행 절차를 모르시고 그냥 접근을 하셨다가 이제 큰 수익보다는 그만큼 수익을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재개발 진행 절차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맞춰서 어떤 시점에 접근을 해야지 가장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재개발 진행 절차 알고 이제 재개발 투자하자 이렇게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돈이 보이는 재개발 투자 어느 시점에 가장 큰 수익 창출이 가능할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박 투자 지역 이곳을 주목하라. 어떤 지역이 가장 이제 수익 창출이 가장 큰 수익을 줄 수가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재개발 진행 절차 알고 투자하자. 재개발 진행 절차 어떻게 되는지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재개발을 투자하기에 앞서 우선 재개발과 재건축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과 재건축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첫 번째로 이제 알아보고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개발이 뭔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노후 밀집 지역, 이제 기반 시설이 노후된 지역을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로 만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재건축의 경우는 기반 시설은 갖춰져 있는데 주택 자체가 노후되어 있을 때 대부분 이제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노후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새 신축 아파트를 만드는 것이 이제 재건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큰 차이점을 보게 되면 이제 재개발의 경우는 노후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아니면 재건축의 경우는 아파트 자체가 노후되어 있고 둘 다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로 만든다는 것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거주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재개발에 대해서는 거주 요건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건축의 경우는 2년 실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집주인분들 자체가 2년은 실거주를 해야지 입주권 자체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이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2년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노후 지역에 나는 못 산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재개발의 경우는 2년 실거주 요건 없다. 재건축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초과이익 환수제 이 재개발의 경우는 없습니다. 이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도 재건축에만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성 더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조합원 지위 양도 내 조합원 자체를 타인에게 이제 팔 수 있는 이제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재개발의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후까지 그 전까지 이제 본인의 이제 그 조합원 자체를 지위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건축의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후까지 이렇게 본인의 지위 양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조합원 자격입니다. 조합원 자격 같은 경우는 이 재개발의 경우는 토지 그리고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소유하고 있어도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반대로 재건축의 경우는 건축물과 그다음에 이제 토지까지 같이 함께 이제 본인이 소유하고 있어야지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조합 설립에 찬성을 한 자에 한해서 이렇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재건축은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차이점 분명하게 알고 투자에 접근 방향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재개발 사업 절차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계획 단계, 시행 단계, 그다음에 완료 단계 이렇게 재개발 사업 절차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계획 단계 보시게 되면 이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고 정비 구역 지정 자체가 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비 사업을 펼치겠다. 이 구역을 정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구역 정비 이제 그 정비구역 지정이 될 때 현재는 이제 노후도 자체가 66%, 즉 3분의 2 이상의 노후도를 갖추고 있어야지 이제 재개발이 구역이 지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행 단계입니다. 시행 단계 보시게 되면은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가 이제 조합원 동의 자체를 50% 이상이 받아야지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고요. 조합 설립 인가 자체가 가장 힘든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힘드냐? 동의 자체를 75% 이상 받아야지 이 조합 설립 인가 자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오래 걸리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이 되고 사업 시행 인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 여기까지가 이제 시행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관리 처분 인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시게 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단계가 바로 관리 처분 인가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는 이제 매도를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이 이후부터는 이제 매도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완료 단계는 말 그대로 이제 본인이 실입주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료 단계를 걸치게 되면 재개발 사업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재개발 그 진행 절차에 맞춰서 어떤 시점에 투자의 계획을 세워야 되냐, 관리 처분 인가 전까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시점에 투자를 해야지 본인의 수익 자체가 극대화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정비 구역 지정이 되고 조합 설립 인가되고 사업 시행 인가되고 그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나고 이 착공하고 이제 준공 자체는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역 지정,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계획인가 어떤 시점에 투자를 해야지 본인이 수익금 자체가 극대화될 수 있는지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역 지정 단계를 보시게 되면 프리미엄 자체가 형성이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을 하고 싶어도 접근을 할 수가 없는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 자체에 맞춰서 뭐 몇천만 원이 됐든 1억, 2억이 됐든 프리미엄 자체가 형성이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투자금 자체가 1, 2억밖에 없는데 재개발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 구역 지정이 되기 전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투자의 방향 세우실 지역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구역 지정 전에 투자를 하신 분들 수익이 가장 크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가장 오랜 시간 자체가 소요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합 설립 인가 자체를 보시게 되면 이제 조합원 그 동의서 자체를 75%를 받아야지 이 조합 설립 인가가 나기 때문에 가장 이제 시기 자체가 오래 걸리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뭐 그 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는 월 300에서 400만 원의 월 수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동의서 사인해달라 그러면 해줄까요? 당장 이제 내 수익 자체가 끊어지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는 동의서에 사인 안 하시고 그다음에 시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 아니면 교회가 있는 지역들 이런 분들의 경우는 동의서에 사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만큼 조합 설립 인가 자체 나기가 가장 힘든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다 그러면 재개발 투자 자체에서 가장 안전한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조합 설립 인가가 나기가 자체가 이제 가장 힘든 시점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가 이제 됐다. 그러면 재개발 투자 가장 안전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조합 설립 인가가 나기가 가장 힘들기 때문에 이 절차가 진행이 완료가 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프리미엄 자체가 1억이었던 게 2, 3억, 4억씩 올라가는 그런 프리미엄 자체가 가장 크게 올라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까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 자체가 가능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난 후에는 바로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또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 바로 5년 안에 재당첨 기간 자체가 금지되는 시점이 바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관리처분 인가 계획 이유 자체가 이 주택에서 입주권으로 바뀌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본인 자체가 이제 그 타 지역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서 입주권을 받았다고 치면은 5년 안에 다시 이제 B라는 지역에 투자를 했는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서 입주권을 받았다. 그러면 바로 현금 청산이 된다는 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두 개의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 그러면 하나는 현금 청산 당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까지 무조건 파시거나 아니면 자녀분한테 이제 증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대박 투자 지역, 이것을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왜 제가 투자 유망 지역으로 추천을 드리냐. 이쪽 지역은 바로 GTX A 노선 자체가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인 반면에 이쪽 지역 자체 연신내 역세권 자체가 노후 밀집 지역입니다. 노후 밀집 지역 안에서도 임시이긴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구역 지정 자체가 조만간 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GTX A 노선이 공사를 하고 있고 3-4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조만간 구역 지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가격 자체, 집가 상승률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집가 상승폭 가장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 이 서울 안에서도 연신내 지역,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가장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 정말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지역은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정말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바로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의 접근성이 상당히 탁월한 지역입니다. 그만큼 입지적인 장점 자체가 상당히 탁월한 지역이 되겠는데요. 광진구 자양동 앞서서 말씀드린 연신내 역세권과 마찬가지로 임시긴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입지적인 장점까지 가지고 있고 추진위원회까지 설립이 돼서 조만간 구역 지정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 플러스 그다음에 집가 상승률에 따른 수익 자체 크게 보실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개발 투자에서 가장 수익 창출 가장 이제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시점 자체 바로 구역 지정 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예정지 검토 지역에 이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실 때 가장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이제 재개발 투자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의 경우는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재개발 투자 주의 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소액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가장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고액으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분들 단기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입 입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만큼 고액이 들어가고 단기적으로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지만 금액 자체가 가장 높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률 자체가 프리미엄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수익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입주, 아파트에 실입주를 하실 분들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본인의 자금 상황에 맞춰서 투자의 방향 소액으로 접근하실지 고액으로 접근하실지 투자의 방향 세우셔서 이제 상황에 맞게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2021년도 승부를 걸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고의 수익 바로 투자자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는 재개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2021년도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